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러시아의 고립 무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고립되다가 무슨 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로 무서운 지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유럽에서 지금 완전히 인심을 잃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추방이 유럽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리투아니아 그 조그만 나라죠. 러시아 대사를 추방해버렸습니다. 외교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사관도 폐쇄해버렸습니다. 라트비아 러시아 총영사관 2곳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외교관 13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추방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러시아 영사관 2곳을 폐쇄하고 소속 직원들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30명을 외교관 30명을 추방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스페인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 스파이 행동을 기하로 25명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덴마크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 스파이 행동을 핑계로 15명 쫓아내버렸습니다. 스웨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 해야죠. 3명. 프랑스와 독일이 아무래도 EU의 주축인데 프랑스가 35명의 외교관을 추방해버리면서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 즉 간첩 활동을 했다 이거죠. 독일은 그래도 자기가 EU의 맹주인데 싶어가지고 제일 많이 했죠. 40명.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 페르소나 non grata. 이거 뭡니까? 페르소나 non grata 이거는 외교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너그런 자질이 안 돼서 쫓아낸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는 33명 쫓아내버렸습니다. 빠진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를 UN 인권이사회에서 쫓아내겠다 하고 공언했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UN 인권이사회 인권을 다루는데 러시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지금 이런 모든 트렌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 문제가 터지면서 불과 한 3일 만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이건 거대한 물결이에요. 러시아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을 대표하는 EU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일부 러시아 외교관 등등을 페르소나 non grata, 넌 싫다 이겁니다. 페르소나 non grata 이거는 너는 그냥 싫다.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너는 그냥 가 하는 게 페르소나 non grata거든요. 페르소나 non grata를 발동해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까지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이 중립국은 스위스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중립국으로 남아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덜컥 나서버렸습니다. 이거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핀란드는 국경을 이렇게 기다랗게 러시아랑 맞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떡합니까? 이것도 전쟁 터질 가능성이 높죠. 원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은 나토의 동진을 막아야 되겠다였습니다. 이건 나토의 동진을 막을 정도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나토 국가가 될 판입니다. 여기다가 보스니아하고 코소보도 나토 형님들 나 좀 도와줘. 옆에 세르비아에서 대통령이 이번에 또 당선됐는데 저 사람 또 대세르비아주의 하면서 또 다시 보스니아 학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살려줘 이거죠. 보스니아 학살 얼마나 당했는지 아시죠? 이 역사적으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스니아 학살 때 민간인이 1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노사이드죠. 홀로코스트 홀로도모르 크메르 루즈 제노사이드 수단의 종족 내전과 마찬가지로 무려 10만 명의 민간인이 인종청소를 당해버립니다. 얼마나 기억이 섬찟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세르비아 옆에 보스니아 붙어 있죠. 코소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보스니아하고 코소보는 세르비아 하면 무서워요. 그냥 무서워요. 10만 명이 한번 당해봐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가 친러시아 푸틴하고 짬짬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친하면 왜 이렇게 잔인한지 이해가 안 되죠. 잔인합니다. 친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도 도와줘 하고 있는 판에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나오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마지막 선택
핵이라도 꺼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제가 전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을 가진 푸틴 보고 양식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푸틴이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는 거기 때문에 못해요. 사람은 누구나 지 생명은 아까우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나토 가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다른 방식의 안전 보장을 제의했죠. 나토 대신에 미국부터 중국 다 포함해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기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가 함대 철회를 오면은 다 같이 자동 개입하는 걸로 하자. 이거 미국으로 볼 때는 섬찟한 얘기예요. 미국은 그러면 완전 자동 개입이 돼버리니까 3차 대전에 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워낙 강한 나라니까. 이런 상태에서 두 나라가 스웨덴과 핀란드가 현재까지는 군사적으로 중립을 지켜오다가 나토 가입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 두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군사적 비동맹주의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측에서도 별로 안 싫어합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국무장관 회의 등 동맹국에 참여하는 주요 회의에 초대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스웨덴하고 핀란드를.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나토 회의에 자주 참석했어요. 왜냐? 초대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래 되면 푸틴의 머리 꼭지에 김 올라가게 생겼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와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 모두 나토 가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고, 문제는 그 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다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이 지지하면 정치인은 따라가거든요. 정치인이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국민이 나토 가입하자는데 정치인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정치인이 그렇게 간이 커요? 못해요. 무슨 상황이 벌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유럽의 안전과 현상 유지를 위해서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던 두 나라. 그 두 나라가 보기에는 우리도 언제 우크라이나 꼴이 될지 모르는데 나토 가입을 해놓으면, 나토는 그런 조약이 있잖아요. 한 개의 나라라도 침공당하면 나머지 나라가 자기 나라가 침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입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나를 살리겠구나, 우리나라를 살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동안 쉬쉬쉬 해왔지만 지금은 공공연하게 떠들고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즉각 발끈할 수밖에 없죠. 그래, 너희가 나토에 가입하면 적절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건 심각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적? 나토에 가입하면 쳐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고 서명이 딱 끝나고 양쪽에서 악수 딱 끝내는 순간부터 나토 조약이 발효를 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못 쳐들어와요. 나토 전체랑 싸워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차 띄고 포 띄고 다 떨어져 버렸는데, 차포마상 다 떨어지고 있죠. 러시아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데 또 확전해요. 러시아는 그게 수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모든 그림의 뒤에 미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게, 그 나라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생각 안 하고 삽니까? 아이고,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보다 인구도 작고 러시아는 아직도 강국이고, 아이고 우리 큰일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꼴 나기 전에 나토 가입하자는 국민들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스웨덴 국민들과 핀란드 국민들도 자기 살 길 다 챙길 줄 알아요. 미국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러파들이나 딥스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또 뭐 다른 소리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절반 이상이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스니아하고 코소보도 우리도 가입시켜줘. 야, 이 골치 아파요 이거요. 왜냐? 이 보스니아하고 코소보는 항상 세르비아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지끈지끈 아픕니다. 본래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정권에 의해서 보스니아에서 민간인 10만 명이 인종청소를 당해버리는 게 옛날 이야기냐, 2차 대전 때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1992년도에서 1995년도 사이입니다. 불과 30년. 그러니까 불과 30년이면은 나이 한 40대인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그 끔찍한 상황을. 야, 우크라이나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아직 밀치구나.
살아야 되겠다. 더군다나 어제 알렉산드라 부치치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외치는 게 대세르비아주의. 야, 대세르비아주의 말만 들어도 무시한데, 보스니아 국민들이나 코소보인들은 무시한데 대세르비아주의를 외치는, 이게 푸틴의 대러시아주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당선됐으니까 살 길은 나토에 가입하는 것뿐이다. 나토 형님들 여기도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가입시키면 세르비아가 껍적거리지는 못할 거예요. 나토가 무서워서. 세르비아도 한때 EU에 가입하고 싶어 했고 또 나토도 가입하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 세르비아가 나토 가입하는 것은 그 주변 국가들이 웃고 말일이고, 어쨌든 세르비아도 EU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EU에 가입하는 건 어디까지나 경제적 문제죠. 경제 공동체에 관한 문제고, 나토는 바로 군사연맹이에요. 군사연합이에요. 이걸 보스니아와 코소보는 살기 위해서, 무서움을 덜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서 나토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푸틴이 제공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방송국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어놔가지고, 알자지라는 발음을 잘해야 돼. 현지 시간 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러시아가 이웃국가 세르비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코소보와 보스니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칸 반도에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자지라 방송은요,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무슬림에 지배되는 그런 방송 아니에요. 굉장히 세계적인 방송입니다. 코소보는 러시아가 지난 3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사흘 만에 나토에 신속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자국 영토에 영구적인 미군 주둔을 요청했습니다. 영구적인 미군 주둔 요청하는 데가, 제일 강하게 요청하는 데가 주둔비 다 대줄 테니까 제발 주둔 좀 해라 하는 게 폴란드죠. 바로 코소보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둔비 대줄 테니까 미군 좀 배치시켜라. 안 그러면 우리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비오사 오스마니 코소보 대통령은 그 후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토 가입을 도와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페트 포지치 보스니아 국방장관은 보스니아가 현재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에 참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나토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토 일원이 될 거야. 코소보와 보스니아는 1990년대 세르비아와 전쟁을 한판 벌인 후에 나토 가입을 국가적 전략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유고 연방, 이게 세르비아의 전신인데요. 신-유고 연방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 시절을 발발한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분쟁에서 유고 연방군에 의한 대량 학살을 경험하고 나서 당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은 유고 연방군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신-유고 연방에 경제 제재를 가하고 나토군을 투입해서 세르비아를 폭격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신-유고 연방, 지금 세르비아랑 마찬가지예요. 지원했던 나라가 러시아였고, 그때부터 러시아와 밀착을 하게 된 세르비아를 제외하고 발칸 반도에서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는 코소보와 보스니아 뿐입니다.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는 2009년도에 나토에 합류했죠. 몬테네그로와 북마케도니아는 각기 2017년과 2020년에 나토 회원국이 됐죠. 그러니까 두 나라만 자기네들 발칸반도에서는 우리만 오리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빼? 세르비아가 저렇게 무서운데 왜 우리를 빼냐? 세르비아는 바로 러시아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세르비아와 손잡고 발칸반도 안보를 뒤흔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스마니 코소보 대통령은 러시아는 발칸반도에 파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특히 코소보와 보스니아는 물론이고 이미 나토 회원국인 몬테네그로까지 공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이거 빨리 어떻게 정리가 돼버려야 되는데 골 때리죠. 여러분, 푸틴의 야심이 도대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르비아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용기를 얻어서 러시아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서 세르비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지난 수년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토 입장도 살펴야죠. 이 두 나라가 가입하는 데 대한 전망, 이게 그리 밝지 않습니다.
코소보는 2008년도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스페인, 슬로바키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일부 나토 회원국이 이걸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인정도 안 받고 있는데 나토 가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장 스페인, 슬로바키아, 그리스, 루마니아하고 좀 더 잘 지내야 되겠죠. 코소보가 그런데 너무 조그만 나라예요. 지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르비아 밑에 여기부터 요거예요. 확대한 거예요. 코소보가 쬐끄만해요. 오스마니 대통령은 우선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PFP라고 하는데 등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는 코소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토 가입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됐는지 나토 회원국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 들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나세요? 공포. 무섭죠. 무섭다 이겁니다. 보스니아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한 법적 절차인 MFP에 따르면 후보국은 정치, 경제, 군사, 법률 등 주요 분야에서 나토의 기준을 충족하는 조치를 이행하고 이에 대해서 나토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스니아는 2010년부터 군사 안보에 대한 투자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방위비를 안 쓰는 거지. 방위비를 안 쓰는 국가가 나토에 들어오면 나토가 방위비를 대신 부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진리 하나가 있어요. 자기를 먼저 지킬 줄 알아야 남도 와서 지켜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자신을 지키니까 전 세계가 돕잖아요.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갔더라. 외국에서 임시정부 만들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망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자 하니까 전 세계가 다 나서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잘 싸우고 멋지다. 저런 나라는 정말 도와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스니아는 2010년도부터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중단했다. 이것은 나토에 가입할 기본 자격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보스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정학적인 관계가 변하고 지역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스니아의 나토 가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보스니아한테 충고를 하자면 제일 먼저 자위책, 자기 국방력부터 키우세요. 자기가 먼저 무기를 들고 싸울 태세를 취해야 옆에서 누가 와서 무기 하나라도 더 대주거나 총알 하나라도 보태주지. 지가 총 버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대신 싸워줍니까? 안 그렇죠. 요즘 국제정세는요. 남을 위해서 피 흘려주는 거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장애요인이 있어요. 러시아가 보스니아의 나토 가입에 꾸준히 반대해왔다는 점도 장애물입니다. 사라예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해 보스니아가 나토 회원가입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면 러시아가 이 적대 행위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 보스니아가 가입하면은 세르비아가 위축되니까 우리 가만 안 있는다. 러시아가 하는 게 늘 협박이잖아요. 큰소리 치는 거잖아요. 이고르 칼라브호프 주 보스니아 러시아 대사도 지난달 보스니아 TV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거론하면서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보스니아가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보스니아가 결정할 일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별개의 문제다. 너가 가입하고 말고는 너가 자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 것도 우리 자유다 이겁니다. 우리는 위협이 있으면 대응한다. 그걸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잘 봐둬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이런 데서 큰 소리 치고 다니던 각국 러시아 대사들요. 앞으로 입도 못 벌립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또는 승리에 가까운 휴전을 맺는다면 앞으로 이 보스니아 주재 러시아 대사 이런 사람은 앞으로 입도 못 벌려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전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푸틴은 지구의 왕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이웃한 유럽 전체가 푸틴한테 등을 돌리고 러시아 외교관 추방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벌써 다 합치면 한 200몇십 명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되죠. 러시아 외교관들 앞으로 외교를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심지어는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나라예요. 리투아니아가 큰 나라예요. 이거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푸틴은 고립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고립될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부차 지역에서만 제노사이드 문제 나왔죠. 이제 점점 수복되고 있는 도시가 많아질 겁니다. 각각 수복되고 있는 도시에서 또 다른 제노사이드가 막 나오게 되면 러시아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전 세계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제 제가 브리핑 해드린 게 뭐가 있었죠. 유엔에서 주 유엔 러시아 대사가 우리 변명정하게 변명의 장으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달라 하고 당시 의장국인 영국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가 손매를 걷어 붙이고 기자실로 뛰어가 버렸어요. 가면 안 되는 데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주장해오던 모든 것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집단 학살은 우크라이나의 쇼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증거를 내놔라. 나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말고 증거를 내놔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냐. 위성 사진 이런 거 너가 침공해가지고 바로 그 시신이 있었고 나중에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갖다 놓을 게 아닌 게 날짜가 나오는 위성 사진이 있지 않냐. 이런 거 하니까 기자회 현장에서 러시아 대사가 30분 만에 마이크를 콱 끄더니 나가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러시아 대사가. 이거요, 흔치 않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국제 망신을 스스로가 자초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주 유엔 기자들이 좀 똑똑하겠습니까? 전 세계 실력 있는 기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가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거짓말을 프로파간다를 하려다가 증거들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꽉 닫혔는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이크 딱 끄고. 그런 상태가 유럽에서 지금 현재 ING 진행형입니다. 야, 이거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 귀추 주목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세계의 역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이 이겨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덩어리가 돼가지고 러시아를 더욱 더 고립시킬 것이고 더욱 더 고립된 러시아는 망할 수밖에 없고 경제부터 푸틴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 푸틴이 최종적으로 갈 곳은 국제사법재판소 법정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푸틴은 전범이다. 법정에 세워야 된다. 딱 그러잖아요. 법정에 세우겠다는 이야기는 답이 정해져 있죠. 히틀러가 법정에 서면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어쨌든 러시아의 고립이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류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